정약용이 말하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뒤통수 친다. 배신의 예측과 실생활 적용 방법.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항상 신뢰를 잃는 사람들, 그리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정약용이 경고한 뒤통수 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저술가인 정약용의 철학과 지혜를 빌려 현대 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배신을 피하고 인간관계에서 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의 생애와 배경 이야기. 정약용 1762년에서 1836년 조선 후기에 뛰어난 실학자였으며 철학자이자 정치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정치적 사건과 인간관계에서 많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정약용은 1801년 신유교난으로 인해 체포되어 긴 유배 생활을 겪었는데, 이는 그가 인간 본성과 배신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와 같은 저서를 통해 인간의 본성, 특히 신뢰와 배신의 문제를 논했습니다. 그의 저작에서 드러나는 철학은 오늘날의 인간관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뒤통수 친다. 정약용의 통찰. 정약용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이런 사람은 반드시 뒤통수 친다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관계를 깊이 탐구한 실학자의 분석입니다. 그는 정치적 배신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정약용은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 정약용은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저버리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작은 이익 때문에 동료를 속이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지나치게 친절하고 과도하게 칭찬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고 정약용은 조언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비판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며, 겉으로만 좋은 사람은 나중에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며,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정약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관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기.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말고 상대방의 행동을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특히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성과 정직을 실천하기. 정약용은 항상 투명하고 정직한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조차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중요성. 정약용은 관리가 자신의 행동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인들도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한 직장과 인간관계에서의 지혜. 정약용의 철학과 경험은 현대의 직장 생활에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리더십에서는 겸손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리더가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학습.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학문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직장인들에게도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과 이를 현대 생활에서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